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참으로 무자비합니다. 어떻게 병원을 공습할 수가 있을까요?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WHO 세계보건기구도 병원 폭격은 전례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고, 예멘, 모로코, 이라크 등등 아랍권 전반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공습이 자기들의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병원을 공격한 것은 테러리스트들이지 이스라엘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지는 확전을 막기 위해서죠. 아무쪼록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로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금요일부터죠. 문경세제에서 문화재 야행이 펼쳐집니다. 잠시 후 백산 헤리티지 연구소 김남희 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문경에서 문화재 야행 행사가 펼쳐집니다. 문경세제 옛길을 걸으며 문경의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자, 백산 헤리티지 연구소 김남희 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남희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백산 헤리티지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백산 헤리티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희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8년에 설립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승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의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다양한 작업입니다. 네.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예, 좀 그러네요. 예. 네. 도자기를 예를 들어보면 예. 도자기는 완성된 작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감상하는 것 이외에 흙이 장인의 손을 거쳐서 하나의 도자기로 완성되기까지의 다양한 공정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예. 네네. 직접 체험하고 네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네네. 일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벌써,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이라는 행사가 펼쳐지는데, 자,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은 올해로 처음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밤에 즐기는 문화재라고 아, 생각해 주시면 밤에 좋겠습니다. 즐기는 문화재다. 예, 네,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시면요. 네, 문경의 자연유산과 역사유적 그리고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대를 이어 살아온 전통 공예 장인들과 문인들의 무형유산을 이야기로 만들고 이를 야간 문화 콘텐츠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예. 감성을 자극하는 여행, 또 스스로 생각하는 여행으로 문경시 문화유산 관광 사업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자 마련된 행사지요. 예. 자연 친화적 문경세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야간 이동형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향유자 공감형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건가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문경에서 태어나 자랐고 누구보다도 문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문경세제 옛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길이자 만남의 통로였습니다. 예. 조선시대 영남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선택했던 문경세제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간절한 청운의 소망을 담은 길이었죠. 예. 길은 단절에서 개방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이동과 지식의 교류를 촉진시키며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자양분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 문경세제 옛길은 즉 물류의 통로였고 문화의 전파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문경세제 옛길에 담겨있는 소통과 지식 교류의 의미를 우리 문경 시민뿐만 아니라 문경을 찾아주시는 좀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예. 자, 이번 행사 주제가 보니까 세제길 달 항아리에 소망을 품다라고 정하셨는데, 자, 네네. 세제길을 알겠고 달 항아리에 소망을 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 소망과 다랑아리를 이제 접목한 행사인데요. 네. 맨 처음에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시작했던 첫 번째 단어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품다. 예. 라는 글귀에서 시작된 우리 문경세제 야행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운의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우리 고향 문경에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저희 기획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 예. 누구나 소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모든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경은 도자기를 빚으며 삶을 이어온 장인들의 전통을 기반으로 삿사발 축제라는 큰 행사도 매년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에는 문경의 국내 유일의 도자기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김종호 사기장님의 가문이 이곳 문경에서 터를 내리며 9대째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자기 가문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김종옥 사기장님 가문의 선대 사기장께서는 항아리 빚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조선시대 왕실 도자기를 만들었던 관요에 차출되어 활동하신 바 있으십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 활동 기록을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발견하여 학계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대단하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문경은 다랑아리와도 인연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세제길 다랑아리의 소망을 품다는 비어있는 듯 하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다랑아리와 세제길에 담겨있는 소망과 염원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달 항아리에 소망을 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획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 야행이 보니까 8가지 주제 아래 이렇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네, 매우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문인들과 장인들, 그리고 민초들의 삶과 그들의 희노애락을 세제기를 매개로 기획한 우리 문경세제 야행의 8야는 예. 문경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112점의 문화재 중에서 총 41점의 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옛길 박물관과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됩니다. 예. 8야는 8개의 문화재 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되시고요. 8야가 이 밤야자군요. 8개 문화재 밤. 예. 네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예. 네. 문경의 대표 문화재들을 주제로 한 밤풍경, 그리고 밤에 걷는 문화재 길, 예. 밤에 보는 문화재 공연, 또 문화유산과 다랑아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과 다랑아리 연극, 예. 뿐만 아니라 문경의 문화예술인들이 꾸며내는 밤에 보는 그림, 예. 그리고 문경 공예인협회에 총 20여 분의 회원이 있으신 문경 공예인협회와 젊은 문경의 도예가들이 빚어낸 공예품과 도예 전시, 예. 또한 먹거리로 장원급제, 한상차림을 비롯한 따뜻한 국밥과 한옥에서 맛보는 문경수를 이용한 칵테일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ASMR이 그 소리. 예. 예. 유행이잖아요. 예. 예. 하기장 ASMR 명상이라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도자기 빚는 소리 이런 것도 좀 준비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리를 통해서 보면서 명상을 하게 되는 코너입니다. 예. 네, 그리고 문경세제는 별빛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런 별빛을 보면서 명상을 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고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문경세제의 밤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번 네. 예, 계속하시죠. 예. 네, 이렇게 문경이 보유한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예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공연, 강연,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션형 체험, 스태프 투어,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올해 처음 열리는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일이네요. 20 네. 그리고 하루만 열리는 건 아니죠. 토요일도 하나요?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20일, 21일. 몇 시부터 하죠? 이 행사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문경세제 그 옛길 박물관과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 여기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장소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이렇게 아주 8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꽉 채운 이런 프로그램들 모두 경험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의 핵심은 문경의 모든 문화재 선생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첫 번째 행사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문경에 계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명예보유자 선생님, 올해 연세가 98되십니다. 그러세요. 예. 네, 직접 참여해 주시고, 예. 또 국내 유일의 국가무형문화재 김종욱 사기장님, 또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사기장님, 경상북도 사기장 이학천 사기장님, 또 불화장 선생님, 자수장 선생님, 모전 들소리, 또 아리랑 보유자 선생님 이렇게 모든 분들께서 문경세제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밝혀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문경세제 길을 걸으며 문경의 문화유산을 접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은 공식 인스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예. 사전 접수는 오늘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많이들 접수하셨나요? 첫 행사라 예. 사전 접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셔서 조기에 마감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요? 예. 그러나 사전 접수 없이도 문경세제 오픈제트장 현장에 오셔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서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 이렇게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 네, 쭉 그렇습니다. 둘러보시고 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초대의 말씀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세제길 다랑 아래 소망을 품따를 주제로 한 문경시 문화재 야행은 문경세제 옛길이 간직해온 만남과 소통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이 길을 생명의 터전으로 삼아 꽃을 피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옛 선인들의 자취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의 장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 문경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협동심과 연대감이 빚어낸 공동작품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며 문화재 야행의 관광객이 야행의 관광 주인이 되는 아주 특별한 가을밤의 여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문경세제 야행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세제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산 헤리티지 연구소 김남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리서치온을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 네. 대단하다, 예상 외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결과가 56대 39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허한고객께서는 아실 겁니다. 다른 전국의 어떤 방송보다도 데이터 분석을 독점으로 하고 있는 코너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 그만큼 이번 강서구민들 서울이죠. 서울 지역의 강서구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옐로 카드를 던졌다,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힘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여준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과 부정 그대로 나왔습니다. 긍정이 김태우 후보자가 가져간 득표, 그리고 부정이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신임 강서구청장이 가져간 득표. 이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 우리 또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심은 항상 옳습니다. 예, 민심은 그렇습니다. 항상 정확합니다. 예. 자, 이 총선 6개월,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앞두고, 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보궐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민심은 무조건 옳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똑같은 말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책임을 인정한 걸까? 뭐 국정기조 앞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그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행동으로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국민소통 또 당정소통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그럼 대통령이 야당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나, 국민과는 어떻게 소통하나,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그런 얘기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김기현 대표가 김태우 후보자 선거 출마를 결정을 했을까?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까지 한 걸 보면 이건 용산의 메시지다. 이런 또 설왕설래가 참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 여전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가 우즈베키스탄이었죠.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그럼 깡패 축구하면 퇴장 당합니다. 그렇죠. 실제 퇴장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정말 한 번과 두 번, 세 번의 행동으로서 대통령이 변했군요. 국민의힘도 변했군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좋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좋은 겁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도 희망이 보인다고 그러면 아니 집권 여당이 좋을 일이지 대통령이 좋을 일이지 누가 좋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국민들도 좋을 겁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여서야대 정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을 높이는 노력은 꼭 필요하고 우리 안동 MBC의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12일, 13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직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긍정이 32.3, 부정은 61.2%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실시된 조사보다는 이 조사 결과 비교해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갔다고 봐야죠. 32.3%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MZ세대의 마음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홍범도 장관부터 시작해서 김명 장관 후보자, 그리고 쭉 이어진 김태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또 일종의 공천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이 MZ세대에게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이들이 사전투표에 대거 나갔고, 실제 사전투표 결과가 공개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뭐 거의 6대3 아니었나요? 그 결과가? 그렇죠. 본 투표율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화이트 칼라, 여기에도 이제 보수 화이트 칼라, 보수 40대, 보수 30대도 있을 텐데 그들은 정작 투표소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왜? 아니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투표소에 나가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만 18세 이상 20대가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25.7%, 30대는 22.7%. 놀라지 마시죠. 40대는 16.3%. 10%대까지 내려갔습니까? 40대에서는. 50대도 이게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예. 자동응답 조사 아니에요. 한국갤럽 조사인데 50대가 긍정이 26%입니다. 그렇군요. 한국갤럽 조사는 좀 다른 조사 기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죠. 긍정.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50대가 26%입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곧 국민의힘도 20%대로 내려갈 것이다. 그게 이 연령대별로 보면 그냥 뭐 자기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서울 지역인데 물론 우리 TK 지역이 중요합니다. 근데 TK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44.8%. TK에서요? 48%? 예, 48%가 50%를 안 넘어요. 하하,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PK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예. 35.2%. 이거 더 낮네요. 네. 물론 더 낮고. 충청 지역은 25.1%입니다. 하하하. 근데 서울은 어떠세요? 서울이거든요. 서울. 예. 서울이 32.1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약 26만여 표 차로 이재명 후보를 돌려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지역이 물론 PK도 있겠지만 서울이었거든요. 예. 한강벨트를 거의 대부분 다 이겼던 것이 윤석열 후보인데 이번에 강서구도 한강벨트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 배경을 보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아서 예.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최대 과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 TK 지역이 긍정평가 48%가 나왔다는 게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자,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좀 민주당이 더 올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자동응답 조사는 민주당이 상당히 더 높게 나오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이 한국갤럽과 서울경제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33.9%, 더불어민주당 38.1%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물론 그건 자체 조사입니다.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률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에 나온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33.9, 더불어민주당은 38.1.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30대를 보면 국민의힘은 27.3, 더불어민주당은 35.2입니다. 예. 40대는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16.1, 더불어민주당이 55%. 아이고. 그러니까 참 40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40대 예. 화이트 칼라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층이고 상당히 경제에도 민감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홍범도 장군이나 또는 김행 장관 후보자의 파행에 대해서 예. 또 분노해서 분노 투표가 강서구에서 있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40대 화이트 칼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참 상당한 위기에 처한 정부 여당인데, 자, 그렇다면 선거 결과 이렇게 받아놓고 어떤 쇄신책이 나올까 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그대로 유지, 이른바 김기현 2기가 출범했단 말이에요. 그 임명직 당직자들만 좀 바꾸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친윤 1색.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역부족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평가나 해석을 다르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최대한 중간에서 중도층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프랭크께서 보시는 그런 또 평가나 아니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는 평가를 과연 이 정도의 쇄신에 중도층이 감동을 할까? 또는 무당층이 흡수가 될까? 또 MZ세대가 와 너무 큰 변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해왔던 변화를 하는 집권 여당이에요 하면서 또 지지를 결정할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이 보수 정치의 본산이 우리 TK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은 최근에 TK 지역에서 유력 대선 후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대중성이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건데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또 해요. 보면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TK 지역이 많이 배출됩니다. 조영 원내대표였었고 또 지금도 윤재혁 원내대표고 지금 근데 이번에 사무총장을
또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만희 의원도 TK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TK가 물론 보수정당 정치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건 맞는데 전국적인 대중성을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여론의 기여가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견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또 그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얼마나 중도층, 무당층, 또 수도권 MZ세대가 파격이냐라고 볼 때, 또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마저 꺾여버린 김기현 대표의 영향력을 총선에서 해보게 될 것이다. 총선 때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될 것이다. 이걸 기대할 사람이 또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네.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혁신과 파격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목표로 한다면, 설정해 놓는다면 기준까지는, 그 목표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른바 김기현 2기 체제, 이것도 역시 윤심이 작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대통령 말씀은 또 민심 무조건 옳다,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민심이라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분석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상당히 발언상으로 보면은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자주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행동으로 보면은 그 행동으로는 또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이제 당무에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용 간의 관계,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설정하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가령 이제 이번에 공천하는 데 있어서도 김태우 후보자에 대해서 용산의 의중이다, 윤심의 의중이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구분이 돼야 되겠죠. 내년 총선에도 용산에서 차출되거나 대통령의 의중에 발탁될 수 있는, 선택될 수 있는, 이른바 뭐 검사 출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선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리고 또 TK나 PK 지역에 있는 중진들을 수도권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대통령이 더 마음에 들어하는 후보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런 각오를 또 충분히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니까. 또 총선에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모두 또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발언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또 기대를 해본다면은 어떤 실천을 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또 민심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오늘 아까 낮에 또 이준석 대표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셨죠. 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뭐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도로 봐야 될지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이 절박한 마음인 것 같아요. 본인으로서는 당이 바뀌고 자신도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당을 만들어서 당을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물론 전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에 남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기보다는 당이 좀 뭔가 변화에 또 용단을 내리고 또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을 향한 수없이 많았던 그런 압박들을 좀 거둬준다면 지금 이제 또 안철수 의원이 영구제명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서는 괴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나가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하나 제가 물어봤던 것이 그러면 앞으로 자기 정치적인 운명과 미래를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뭐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같이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뭐 총선에 자기가 또 당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고 싶다. 그런데 당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에 내가 명분을 가지고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 범벅이 되면서 대통령에게 결장 해지를 좀 해달라.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도 그렇고 서울의 또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물로 해소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못마땅해 할 수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는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도 민심은 천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이나 또 행동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